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 시 미분양이 발생해도 건설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덧붙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다시 말해 해당 대지가 용적률이 높을 경우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본질을 통계로 분석하는 데이터루트 AI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4월 28억 원에 거래된 20평대 초고가 아파트에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이 있는 이유와 더불어 서초구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 집주인들이 법정 용적률을 활용해 어떻게 막대한 이득을 얻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는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에서 도보로 5분가량 소요되며 고속터미널과 올림픽대로 반포대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55조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이 250% 이하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내 건물의 연면적 합계를 대지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대지가 용적률이 높을 경우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낮을 경우 건물을 낮게 지어야 합니다. 준공된 지 8년 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신반포 한신 1차 아파트를 재건축했습니다. 평당 실거래 매매가 1억 1,511만 원의 초고가 아파트로 최고 층수는 38층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세대수 1,612세대가 거주 중인 대단지로 299% 용적률의 고밀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앞선 설명처럼 아크로리버파크의 법정 용적률이 25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적률이 299%나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장기전세주택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당 1억 원 이상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에 장기전세 임대주택 85세대가 설치된 이유는 뭘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사망 1호를 보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각 지자체에서 정한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국가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법정 용적률이 얼마인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6항에 따르면 장기 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30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전세주택을 건립할 경우 기준 용적률 250%에 120%, 즉 1.2배 용적률인 300%까지 대폭 완화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아크로리버파크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가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킬 수 있어 일반 분양 세대를 더 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크로리버파크 23평형 아파트의 장기전세주택 전세 실거래가는 올해 3월 6억 7,527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반면 일반 분양 23평형 A타입의 최근 4월 전세 실거래가는 15억 원이었고, 매매 실거래가는 올해 2월 2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구조를 보면 재건축 조합원이 건설회사에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조합원이 낸 분담금과 일반 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합니다.
주요 10대 건설사 평균 분양 아파트 사업 영업이익률을 약 15%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를 토대로 이익을 추정해 보면 건설회사가 1.7조 원짜리 아파트 공사를 수주할 경우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사업비 명목으로 500억 원가량을 빌려주면 순이익은 약 2,550억 원이랍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 시 미분양이 발생해도 건설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회사가 미분양 잔여분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공사 계약서에 삽입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은 토지를 통해 이득을 얻는 이윤 추구 사업으로, 재건축의 최대 목표는 재건축 조합원과 건설회사의 최대 이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책정합니다. 또한 일반 분양 세대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건축 인허가 시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최대한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2조 원가량 소요되는 아파트 공사가 조합원 분담금이 2억 원일 경우 일반 수분양자 분양가는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은 토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수분양자의 분양가를 분양가 상한제가 허용하는 상한선인 15억 원으로 산정할 경우 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 원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재건축 조합원과 건설회사가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일반 분양자가 많아져야 내가 부담해야 할 재건축 분담금이 줄어들어 공사비를 일반 수분양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재건축 조합원과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층수 등을 높여 임대 또는 분양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인은 해당 대지 용도 지역의 법정 용적률과 최대 용적률까지 높일 수 있는 용적률 완화 규정 적용 가능 여부인 것입니다. 신반포 한신 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1977년 최고 층수 5층 790세대 용적률 149%의 노후 아파트를 2016년에 최고 층수 38층 1612세대 용적률 299%까지 상향시켜 일반 분양 세대수를 늘려 분양 수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재건축 조합원과 건설사의 손익을 추정해보면 장기 전세주택 85세대를 SH공사에 기부 체납한 후 일반 분양 세대를 115세대로 늘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최소 1,481억 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조합은 일반 분양자가 최대한 많아야 내 돈을 적게 들여 새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더라도 최대 용적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장금리인 회사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회사채 금리 상승은 특히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건설사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상된 공사비는 재건축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시장은 실물경제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경제 지표인 경상수지와 경제성장률, 무역수지는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바로미터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높은 환율과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올해 말까지 침체는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한때 5%에 육박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한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위험은 언제나 상존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재건축 아파트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지더라도 섣불리 재건축 아파트 등에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